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공표된 자료를 통해서 2021년에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로 정리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1월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변합니다.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부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동명의로 각각 6억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명의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고령자 공제,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나이가 많은 노부부일 경우 한 사람이 9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무조건 적으로 좋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르는데요.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올해 2021년부터 적용될 세율입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정도 인상된 0.6에서 3.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구간별로 0.6에서 2.8포인트 인상된 세율인 1.2에서 6.0%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일 경우 개인 최고세율 수준인 2주택 이상은 3%, 3주택 이상은 6%로 일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라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부 다주택자분들은 6월 1일 전에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포함합니다.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해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되고 현행 최고 70%에서 10% 상향 조정돼서 기존 7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듯 합니다. 그리고 세액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상한선이 변경됩니다. 세액 부담 상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납부했던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액 부담 상한을 200%로 적용하면 다음 연도 세금을 200만원 이상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공시가격이 점점 오르고 구간이 점점 높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다음 연도 세액 부담이 많이 가중될 수 있으니 세액 부담 상한을 정해놓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이 세액 부담 상한이 3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최대 세율이 인상되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율의 소득 구간이 5억 초과 42%의 세율에서 5억 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이렇게 세율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했다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주택자가 된 날을 기점으로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 다음 법인 양도세 추가 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의 10% 추가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이 추가 세율이 20%로 오릅니다. 주택뿐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도 적용하며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겠죠?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매길 땐 분양권은 주택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되는데요. 기존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연간 8%씩 10년까지 최대 80%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보유기간 외에 거주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1년간 8%가 아닌 연간 4%로 적용되며 거주할 시 추가 4%가 적용돼서 총 1년에 8%가 됩니다. 기존에는 1년 보유만 하면 8%였던 게 이젠 개정돼서 1년 보유하면 4%, 1년 거주까지 하면 추가 4%로 분리해서 각각 40%까지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처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게 되면 10년 보유해도 40%밖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약과 분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됐는데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새 아파트 청약 소득 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완화했습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 요건 완화 후 130%, 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이 확대되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우선 공급 물량은 70%이며 추첨제를 선정하는 일반공급은 30%입니다. 다음은 2월에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청약 분양과 관련해서 전매행위 위반 시 10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전매기간 전에 불법 전매를 한 경우, 즉 분양권 전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10년간 아파트 청약에 금지되는데요.
전매 제한 위반자 10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알선한 자도 포함해서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현재는 위장 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전매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다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올해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경우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시키는데요. 공공택지라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에서 5년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 주택은 5년, 80에서 100% 미만 주택은 3년입니다. 민간택지라면 2년에서 3년인데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일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에서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입니다. 만약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나 근무,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요. 만약 거주 의무기간 중 이사를 해야 될 경우 LH, 한국토지공사 등의 주택을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전세를 돌리거나 투자용으로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6월입니다. 6월에는 저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데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저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부터 시스템 준비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후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누락 시에는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 가능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비주택으로 저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더 투명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관여하네요. 다음은 1월에는 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변경됐었지만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 단기세율이 변경됩니다. 단기세율이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주택과 입주권은 기존 1년 미만일 때는 40%였던 게 70%로 상향됐고요. 2년 미만일 때는 일반 세율이었던 것이 60%의 세율로 높아집니다.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기존 1년 미만일 때 50%였던 게 70%로 상향되었고요. 2년 미만일 때 40%였던 게 60%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일반 세율이었던 것이 분양권에서는 2년 이상일 때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인상되는데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 2주택자는 일반 세율 더하기 10%였던 게 일반 세율 더하기 20%로 상향됩니다. 3주택 이상자는 일반 세율 더하기 20%였던 게 일반 세율 더하기 30%로 상향됩니다. 앞에서 봤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1년 미만 보유일 때 최대 70%까지 오릅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 시 60%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됩니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요.
5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매물이 다수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 외의 상가들은 기존과 같이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 일반세율 적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과 3개월 후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및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이라면 분양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거주 기간은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2년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부실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입찰도 1년 동안 제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변동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2021년에는 더 좋은 결정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